김보혁 기자, 오늘 주제는요? 스린 스틸러와 MSG 없는 좋은 국감 가능할까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7일부터 3주간 국회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리 예언을 하나 해보면요. 국감이 본격화된 후부터 그리고 국감 평가가 끝나는 시기까지 국감 무용론, 이런 국감 필요한가? 이런 기사 꼭 보게 되실 겁니다. 매년 하죠. 매년 캘린더성 이런 기사가 기사거든요. 나오죠. 예. 예, 좋은 국감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좀 표현에 어폐가 있습니다. 국감은 무조건 좋은 것이니까요. 다만 좋은 국감을 안 좋게 만드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감 필요한가라는 평가가 나오곤 합니다. 국감은 무조건 좋다?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니까요. 행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론이 감시를 한다고 해도 국회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죠. 증인을 불러서 질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명징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국감 필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국감이 없었던 시기는 독재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를 했었고요. 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88년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국감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못한다. 예, 거기에는 그 정치에 관심 갖지 마라.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반정치주의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국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좋은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예. 그런 예를 든다면요? 올해는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작년 예를 들어보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 있잖아요. 유치원 문제를 국감 때 공론화했고 결국 네. 유치원 3법을 만들었습니다. 한유총이라고 유치원연합회라는 이익단체 힘이 굉장히 세서 사실 선거를 의식하면 함부로 공론화하기 힘든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김 의원이 국감 기간 동안에 꾸준히 제기했고 이후 유치원 3법 발의로 이어졌죠. 국감 이후에는 우수 의원으로 평가를 받았고 유권자들도 이런 점을 인정해서 이번 재선에 성공시켜줬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국감의 사례라 이거죠? 예. 나쁜 국감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요. 리얼돌이 등장했습니다. 그 성인용품 리얼돌, 여성 신체를 본따서 만든 건데요.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돼서 당시엔 무소속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리얼돌을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기 위해서 소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으로서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성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성인용품을 전체 관람 가인 국감장에서 소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었고요. 2018년 국감 때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김진태 당시 의원이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한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고 그 사살을 했는데 그렇죠. 당시에 NSC 소집했냐 안 했냐 이런 걸 질의하기 위해서 상관없는 벵갈 고양이를 데려온 겁니다. 엉뚱한 씬 스틸러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장 대신 태권도복을 입고 나와서 카메라에 주목을 끈 사람도 있었죠. 이동섭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실제 태권도인이기도 한데요. 법적 효력이 처음으로 생긴 날이다.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도복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라기보다는 그 카메라를 잡아 끄는 씬 스틸러가 돼서 어떻게든 한번 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감장에 뭘 들고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증인 채택, 증인 신청에서 좀 그런 조짐이 보이죠? 황보승이 국민의힘 의원이 펭수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려다가 결국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펭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물러섰는데요. 황보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펭수 등 캐릭터가 EBS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니까 캐릭터 저작권을 정당하게 지급하는지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다. 관심받고 싶어서 혹은 펭수를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다른 화제의 증인들이 또 있죠? 법제사법위원회에서요 유튜브 스타인 이근 예비역 대위를
국감장에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흠.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그 육군이 총검수를 폐지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군사법원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근데 군사법원과 총검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랍스터 급식으로 화제가 됐던 그 세경고 영양사를 부르려고 했다가 이것도 철회가 됐고요. 현실성 없는 증인 남발도 문제인데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재벌 5대 총수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별로 저는 안 보이는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5대 그룹 총수를 한꺼번에 증인으로 신청을 해뒀습니다. 이유는요? 농림축산위인데 왜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재벌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계열사들이. 그렇다고 해도 5대 그룹 총수를 한번 부르겠다는 건 내 힘을 보여주겠다. 내가 부르면 나와야지.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요. 민주당의 양양자 의원은 국세청 증인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렀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법원에도 잘 안 나가고 있잖아요. 예. 국세청에 세금 추징 잘 하고 있느냐 이걸 묻기 위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굳이 그걸 묻는데 전두환 씨가 꼭 필요한 증인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죠. 그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는 한 해 농사랑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고자 하는데 그렇더라도 과한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좋은 국감, 나쁜 국감 구별할 줄 알고요. 진짜 국회의원, 가짜 국회의원도 구별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네. 누가 활약을 제대로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뉴스사이다였어요.